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르페디엠 세일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마르코입니다. 세일 캐나다 크루징 강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려운 싱글 핸디드 도킹 이탈 상황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Departure. 에피소드 42 싱글 핸디드 도킹 아찔한 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몇 주 전 제 앞에 파워버튼 몇 척이 있는 어려운 싱글 핸디드 이탈 영상을 올렸습니다. 두 척의 파워보트가 있었고 어스턴에서 바람이 불어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배들에 가까워졌습니다. 제 배와 저의 기술을 알기에 저는 해낼 것이라고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본 해군 친구가 말하듯이 영웅에서 한순간에 바닥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만 잠재적으로는 아주 잘못될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영상은 많은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만 모두 건설적이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댓글 중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다루겠다고 했었습니다. 댓글에서 어떤 분들은 영상을 내린 후에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영상을 다시 시청하겠습니다. 그 후 이것을 분석하고 계획했던 것을 말하겠습니다. 무엇을 했어야 했고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좋았을지 말입니다. 따라서 스프링 오프는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스프링 오프를 시도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볼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댓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님께서 저는 신규 구독자입니다. 저는 28풋배를 싱글 핸디드로 범주하고 싶어서 이 새 시리즈가 저에게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와 계획 팁이 아주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계류된 배 쪽으로 순풍으로 가속하는 당신의 계획은 큰 손실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지켜만 봐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좁지 않은 곳에서 싱글 핸디드로 계류지를 떠나는 예시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핑거버스에서 후진, 스프링 오프 같은 것과 혼자 돌아오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흥미롭게 시청하겠습니다. 안토니님께서 이것은 위험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언들의 높은 품질을 고려하면 이 영상은 재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을 스프링 아웃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 바람의 영향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단독 출항은 재고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요트를 더 좋은 위치로 워프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것이 나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메가님께서 스프링 라인에 대항하여 바울을 회전시키기 위해 직선 후진을 시연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콕핏에서 육상의 클리트를 돌아 콕핏으로 스프링 라인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턴에 팬더를 놓고 스프링에 기대어 후진하면 바우가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각도가 좋으면 배를 전진시키고 스프링 라인 한쪽 끝을 놓은 다음 배를 전진시키며 라인을 배 위로 당겨 올려주십시오. 좋은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프링 오프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앤서니가 출항 재고료를 언급한 부분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래서 싱글 핸디드로든 크루와 함께든 만약 조건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그냥 기다렸다가 조건이 좀 더 좋을 때 가십시오. 이제 애니메이션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도킹에서의 출항 자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 후 스프링 오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 배를 운항할 때에는 모든 작업을 직접 해야 하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단계들은 제가 어스턴 방향의 바람을 받으며 도크에서 어헤드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크루가 있으면 두 스프링 라인을 먼저 풉니다만 저는 혼자이므로 상황에 따라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압력이 뒤에서 오기 때문에 포워드 스프링을 풀어내는데 이렇게 하면 이 시트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바람이 어스턴에 있는 동안 애프터 스프링 라인이 배를 도크에 붙잡고 있으니 저는 바우 라인을 풀어줍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지 않다면 애프터 스프링을 풀어냅니다. 바람이 더 강했거나 스프링 오프를 하려고 했다면 별도의 스프링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스턴 브레스트 라인을 조여배의 스턴을 도크에 최대한 붙여 바우가 바깥을 향하게 합니다.
스프링 오프도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영상에서 나중에 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턴 브레스트 시트를 단단히 조이는 단순함이 좋습니다. 특히 혼자 운항할 때 말입니다. 스턴이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오면 스턴 브레스트 시트를 풀어내고 배에 오릅니다. 그런 다음 도크에서 곧장 떨어져 나가 스턴이 벗어나자마자 도크에서 멀리 돌기 시작합니다. 제가 파워보트 쪽으로 밀려가고 있다면 스턴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쪽으로 조종합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이동식 팬더를 가까이 두시고 조건이 좋지 않다면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이제 잔잔한 조건에서 위에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턴을 최대한 당겨 넣은 후 바울을 도크에서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배에 오릅니다. 곧장 떨어져 나가며 짧게 가속하여 스턴이 벗어나자마자 도크에서 멀어지도록 회전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잠시 후에 보실 것입니다. 저는 스턴 브레스트 시트를 단단히 조여 스턴을 당겨 넣었지만 충분히 단단히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제 바우가 충분히 바깥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스턴이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 도크에서 방향을 틀 수 없어 파워보트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스턴을 완전히 빼내기 위해 파워보트 쪽으로 조종했는데 그게 충돌을 피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제 배를 뒤로 움직여 추가 공간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실제 출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필요 이상으로 배를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저는 여기를 단독으로 떠날 것이고 바로 여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저 위에 있습니다. 바람이 어스턴에서 불어와서 저 배들의 저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두 쾌속선이 실제로 나란히 정박해 있지 않았다면 이 지점에서 꽤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배를 피하고 밖으로 나갈 각도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의 앵커를 피해야 하는데 바람이 저를 밀어붙여서 그 배들 쪽으로 밀려나는 상황은 특히 단독으로는 정말 까다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를 맨 끝까지 뒤로 걷겠습니다. 제게 공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보통 배를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배 조종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를 뒤로 걷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상황도 있습니다. 어스턴 바람을 맞서 단독으로 배를 뒤로 걷는 것에 잠재적인 어려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단순히 쾌속선에서 멀어져 공간을 확보하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저의 문제는 프로펠러가 포트 쪽으로 회전하여 그 회전을 극복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바깥쪽으로 각도를 맞추고 부두에서 곧바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두에서 단독으로 떠나고 있으며 이전 클립에서 보셨듯이 앞에 있는 배들로부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 배를 뒤로 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어스턴에서 불어오고 있어서 지금 이 스프링 시트는 뒤쪽 스프링은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프링 시트는 불필요합니다. 바람, 즉 압력이 뒤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프링 시트를 먼저 풀겠습니다. 그리고 바람 압력이 저 스프링 시트에 맞서 어스턴에서 계속 유지되는 한입니다. 배를 독에 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바우 시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풀겠습니다. 난간 위로 올려놓아 혹시 다시 필요할 경우 손이 닿는 곳에 두겠습니다. 만약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었다면 이 작업을 할 완전히 다른 스프링 시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브레스트 시트를 먼저 풀고 스프링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것을 풀고 나면 저 어헤드의 배들과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이동식 팬더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배를 최대한 멀리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팬더를 좀 뒤로 밀고 이 팬더를 지렛대 삼아 배를 당기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일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배의 스턴을 훨씬 더 과감하게 당기거나 바울을 밀어냈어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프링으로 그렇게 큰 각도를 만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다 장치를 중앙에 놓고 기어를 넣으십시오. 독에서 빠르게 가속하고 나서 가능한 한 빨리 방향을 돌리기 시작하십시오. 방금 보셨듯이 충분한 각도를 확보하지 못해서 독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각도로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저를 파워보트에 너무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스턴을 깨끗하게 돌리기 위해 파워보트 쪽으로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가깝게 지나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배를 뒤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을 떠날 때 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속했습니다. 영상 초반에 보셨듯이 속도를 올렸다면 방향을 트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에 너무 가까워서 그 속도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심장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그 배에 꽤 가까이 갔지만 보셨듯이 저는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것에 가까워지자 저는 그쪽으로 조향했습니다. 스턴을 그 모퉁이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싱글 핸딩의 경우 대부분은 미리 준비하고 문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우와 스턴 모두에서 배를 밀어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바우를 바깥으로 스윙하기 위해 밀어내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드십 근처 독에 포워드 스프링을 고정시키면 엔진은 후진 기어로 전환됩니다. 배는 뒤로 움직이며 스프링 시트의 느슨한 부분을 당깁니다. 그것이 시트의 끝에 도달하면 스턴은 독쪽으로 스윙하고 바우는 바깥으로 스윙할 것입니다. 어스턴에 팬더를 두는 것이 중요하고 기동 내내 엔진을 기어에 넣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 각도에 도달하면 스프링 시트가 풀립니다. 전진 기어가 연결되고 배는 독에서 곧장 멀어집니다. 이제 바우와 스턴을 밀어내는 실제 예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싱글 핸딩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바우를 먼저 풀어 독에서 떨어져 나가는 데 필요한 각도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파워보트들이 제 바로 어헤드에 있다가 스턴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턴 바로 앞에 팬더를 두어 최대한의 각도를 얻기 위해 실제로 지렛대처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최대한의 각도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또한 어스턴에서 오는 바람이 제 바우를 다시 도크와 파워보트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상황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항상 해왔던 것은 바우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스프링 시트를 먼저 풀고 제가 언급한 순서대로 시트들을 푼 다음 여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스턴 시트를 당기거나 이 경우에는 푸시핏이나 스턴 풀핏을 당기는 것입니다. 계속 당기면 배는 바우의 각도가 계속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스턴을 도크에 최대한 가깝게 가져가 최대한 많이 당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로 나와 배를 밀어내는 대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나면 약 45도 정도의 각도가 나옵니다.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계속 당길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스턴에서 바람이 불 수 있으므로 어려운 상황이지요. 제가 처했던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수동으로 당겨서 갈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이제는 이 경우에 제가 간단히 배에 올라가서 헬름이 중앙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는 독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순식간에 몰고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돌리지만 독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 모퉁이를 계속 주시합니다. 그것이 제가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늘 잘 통했습니다. 스프링 오프 방식이 더 좋고 더 효과적이고 더 안전할 것이라는 수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크기의 배를 스프링 오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프링 시트 사용, 즉 스프링 오프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배에서는 그 방법이 합리적입니다. 저의 경우
이렇게 당겨서 하는 저의 기술이 똑같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프링 오프를 시도하여 그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은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혼자라는 점입니다. 크루와 함께 스프링 오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아이디어는 스프링 시트를 여기에 배의 뒤쪽에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게 하고 그런 다음 그것에 대항하여 후진합니다. 아이디어는 제가 후진할 때입니다. 앵커로 고정된 앞쪽의 이 각도 클리트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제 바울을 수로 한가운데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도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그렇게 하고 있고 바울은 천천히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배가 엔진과 반대로 당겨지기 때문에 이것을 꽤 세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스턴을 당겨 제 방식으로 했을 때보다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RPM을 높여보겠습니다. 이 시트에 많은 부담만 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스턴에서 바람이 불어 제 바울을 다시 밀어넣으려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이제 이리로 내려와서 이 시트를 잡고 다시 당기고 이 모든 마찰을 처리해야 합니다. 시트를 안으로 넣고 물에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가라앉을 것입니다. 프로펠러에 걸릴 수 있고 기어를 넣으면 바람이 저를 다시 밀어넣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해보니 저는 여전히 단순함을 유지하는 저의 원래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팬더를 놓고 스턴을 단순히 안으로 당기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32피트 배입니다. 12,000파운드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루기 쉽습니다. 더 큰 배에서는 스프링이 유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단독으로 배를 조작하는 것은 분명히 그 기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했던 그 상황은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배에 가까이 다가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한지, 당신의 기술과 조건이 충분한지 등 모든 것을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고 일부 댓글에 궁금증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만 모든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그것들은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없이는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가져온 이 두 스틸컷에서 스프링 오프가 배를 좀 더 바깥으로 기울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댓글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많이 더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스프링 라인을 회수해야 하는 추가적인 복잡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두에서 모터로 멀어질 때 스프링 오프를 얻는 약간의 이점을 무효화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두 가지 기술을 모두 보셨으니 당신에게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클립에서 보시듯이 스턴을 바깥쪽으로 기울게 하기 위한 스프링 오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러더에 가해지는 추력 때문에 훨씬 더 큰 각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프링 포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배를 어떻게 스프링 오프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황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스프링 오프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도구 상자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이제 바울을 앞으로 당기고 스턴을 밖으로 내밀어서 스프링 오프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러더 물살의 이점도 활용하여 각도를 늘릴 것입니다. 언젠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당장 앞쪽에 클릭하십시오. 여기에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그것을 풀지 않고 스프링 오프 원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에는 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름을 중앙에 둔 채 부드럽게 전진시킬 것입니다. 바우에 있는 계류용 로프의 압력은 바우를 안쪽으로 당기고 스턴을 밖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스턴이 여전히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제 헬름은 중앙에 있고 저는 실제로 멈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면 만약 크루가 있다면 중립 기어로 넣겠습니다. 시트 압력을 풀고 크루가 끈을 풀고 올라탈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각도를 더 늘리고 싶으면 독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제 러더의 압력, 러더의 물살이 저를 실제로 밖으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어에 대해서는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꽤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면 90도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제 영상에서 이전에 스프링 오프 방식이 더 큰 배에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는 베네토 47.7입니다. 지금 당장은 배수량을 모르겠습니다. 찾아 화면에 올리겠습니다. 이 배는 평생을 세일링하며 수많은 원거리 항해와 많은 외양 레이스를 한 제 친구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 큰 배로 스프링 오프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물었는데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스프링 오프에 관해서는 저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둘 다 보셨으므로 어떤 것이 자신에게 맞을지 결정하십시오. 새로운 에피소드는 격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올라옵니다. 다음번에는 나일론 앵커 로드의 스너버를 사용하는 이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순풍과 잔잔한 바다를 만나시길 바랍니다.